progress, progress, progres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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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이 잘 안 보이는. 내 얼굴이 잘 안 보여요. 내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얼굴이 서로 열리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 시스템 좀 시스템 좀, 준비 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둘이 같이 우리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음, 네. 음.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한 자격증은 FPA 자격 과정입니다. 저를 소개하면 현재 세종대학교 시니어 산업학과 비즈니스 코칭학 주임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MBTI 홀딩스 대표고, 그다음에 MBTI 연구원장으로 있고, 그다음에 BRC 포럼도 제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최초 MBTI 경제 심리 검사를 제가 발명을 했고요. 그리고 경제 심리라는 말과 경제 테라피라는 말을 이제 제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던 이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주요 활동들은 경제 심리 상담 및 또 DNA 테라피, 경제 DNA 테라피, 그리고 CFT 경제 심리 코치 자격자 양성 및 배출, 그리고 기업들의 비즈니스 사업을 성장을 도와주는 사업 성장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책을 집필했었는데요. 이것들이 전부 돈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돈을 이기는 기술, 99%는 왜 돈 걱정이 잠 못 드는가, 재무 심리에 답이 있다, 돈 걱정 없는 재무 심리와 재무 코칭, 크리스천의 재무 테라피, 부의 수익 상승 다이어리 이래가지고 토탈 돈을 어떻게 우리가 잘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은 이 책들을 사보시는 게 앞으로 여러분이 이걸 도구를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과 부자를 결정짓는 변수가 뭘까요? 제가 이제 어디 강의를 하게 되면 물어봅니다. 성공과 부자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이렇게 배우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때로는 성공한 노하우다. 그리고 방법, 비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방법들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또 노하우도 얻게 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실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이런 보이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한 5%의 영역이거든요. 이 5%의 영역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얻고 있지만 사실은 95%의 영역의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5%를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95%의 영역이 도대체 뭘까라고 그러면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부분들도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돈에 대한 생각, 그리고 돈에 대한 심리, 돈에 대한 에너지 부분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안 생기는 부분들이 이 무의식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알면 도움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미래를 알고 싶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싶나요? 알고 싶죠? 그렇죠. 그럼 내가 잘 살지 못 살지를 알고 싶으면 그럼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해요? 내 미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셔도 됩니다. 켜가지고. 주로 우리 미래를 알고 싶으면 주로 어디로 가죠? 뭐, 점을 본다든지, 그렇잖아요. 미래를 또 알려 주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MBTI라는 것을 검사하시고 여러분의 성격 유형이 뭔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MBTI는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고 성격 유형이 뭔지 알지만 부자가 될지는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죠? 내 성격이 어떻고 또 상대방 성격이 어떻고 그래서 서로가 다름이 어떻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폭이 있고 생기고 이런 도구로서는 상당히 좋은 도구인데요. 하지만 내가 부자가 될지 안 될지를 설명해 줄 수는 없잖아요. 포커스가 다르니까. 그런데 MBTI는 다르죠. 이 MBTI는 경제 성격 유행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은 성격인데 경제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MBTI는 부자가 될지 알려줍니다. 부자가 될지 알려준다는 거죠. 그럼 내가 미래가 부자가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지라는 이 모든 검사의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가 테라피를 하게 되면 되게 되는데, 그래서 MBTI는 몰라서 그렇지만 알게 된 이후에는 반드시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생각이 행동을 또 만들게 하고 행동이 습관화되고 또 그게 인생이 결정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습관 그러면 인생이 참 좋은 인생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다른 생각, 잘못된 행동, 뭐 잘못된 습관 이러면 인생이 우리가 또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돈에 대한 생각이 어떻고 돈에 대한 행동이 어떻고 돈에 대한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경제 심리는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가 되고 있나요? 자, 경제 심리를 왜 굳이 알아야 되고 모르면 안 되느냐?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경제 심리를 몰라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뭐 그러면 경제 심리를 몰라도 상관없겠는데 사실은 모든 게 꼭 알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돈의 부자가 되고 가난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방아쇠라고 그러죠.
우리 행동을 모두 유발시키는 이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아셔야 된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제 심리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경제 심리는 제가 연구한 결과로 보면 돈에 대한 믿음, 마음의 작용과 의식 상태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마음의 작용과 의식 상태. 그럼 이 경제 심리는 돈에 대한 생각, 태도, 신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보면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돈은 더러운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돈을 바라볼 때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돈에 대한 가치관들이 또 왜곡되어 있거나 너무 돈에 더 집착해 있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내 안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돈에 대한 생각, 태도, 신념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 심리는 돈을 벌고 쓰고 불리고 나누는 경제 전반 활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 경제 심리라는 것이 내가 돈을 버는데 작용을 시키고, 그럼 내가 돈을 쓰는데 작용을 하고, 그리고 돈을 불리는데 작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돈을 나누는 이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경제 심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뭐죠?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돈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해도 실패를 하게 되거나 아예 투자가 겁이 나서 투자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움켜쥐기만 하고 나누지 못하거나 또 자기 가정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나눠버리는 또 이상한 이런 심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고 살아왔는데, 내 통장은 왜 이러지? 내 재산은 왜 이러지? 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 네 가지가 작동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 심리는 우리 아까처럼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존재해서 평소에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경제 심리라는 게 나한테 있구나. 그래서 경제 심리는 어떨 때 발동하냐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활동할 때는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 나타나면 돈에 대해서 의사결정, 투자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여기에 돈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이런 어떤 돈하고 직접적인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경계 심리가 발동을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들이 회식을 하더라도 여러 명이 모여서 기쁘게 즐겁게 회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엔 결제할 때, 페이할 때 어떤 사람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가서 내가 쏠게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가능하면 내가 내지 않으려고 또 못 먹게 되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 심리가 그렇게 행위를 유발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남들보다 먼저 나가서 내가 쏠게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내 돈이 그냥 나가게 되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관계는 사람들이 내 앞에 많이 오겠죠. 대신에 내가 돈을 안 내려고 머뭇거리면 어떻습니까? 돈을 안 쓰지만 결국은 관계가 이게 폭넓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돈에 대한 행동들이 나도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경제 심리가 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업을 하는데 똑같이 노력을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성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리 실력도 많고 다른 것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성과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민하겠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경제 심리가 그렇게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제 심리는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형성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운, 돈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재화되는 거죠. 내면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심리는 이제 대물림 되는 거죠. 왜 환경으로부터 내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내 자녀, 내 후손들에게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돈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하는지, 어떤 경우에 우리 아빠는 이 돈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더라, 또 부모가 서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돈에 대한 부분들을 왜곡시킨다든지 다른 이야기하면 그게 나도 모르게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돈에 대한 가치관의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저주를 막 하게 되잖아요. 그죠? 막 부부끼리 싸우는 돈의 왼수가 다라든지 막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많이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좋은 기억보다는 돈에 대해서 나쁜 인식들이 많게 되고요. 그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살 때에 많은 왜곡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리해보면 경제 심리는 나도 모르지만 사실은 존재한다. 근데 오늘 내가 알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돈에 대해서 마음의 자유 의식 상태인데 경제 심리는 돈에 대한 생각, 태도, 신념을 이루어지고 결국은 돈을 벌고 쓰고 불리고 나누는 경제 전반을 지배한다. 그래서 건강한 경제 심리는 돈을 잘 벌게 하고 돈 관리를 잘하게 하고 돈 투자를 잘하게 하고 그리고 남들과 잘 나누는 아름다운 이 경제 활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잠재의식에 속하고 그리고 환경부터 형성되어 있고 이 나 또한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심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빙산이 맞지 않습니까? 20%는 밖으로 나와 있고 저 80%는 밑에 있다고 보는데 이 자체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보이는 부분이 경제 활동이에요. 경제 활동. 경제 활동은 뭐죠? 생산, 소비, 투자, 분배라는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오늘 열심히 일을 하네? 돈 벌러 나가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충동 구매하지? 저 사람은 왜 저 가소비를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위험한 투자만 하고 있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왜 이렇게만 하고 있지? 그리고 저 사람은 왜 나누지를 않고 저렇게 자연고비처럼 있지? 그거는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활동들이 뭐라고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무의식에 있는 나의 경제 심리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경제 심리가 활동으로 명령을 내릴 때 또 하나가 또 있는 것이죠. 그냥 심리가 활동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머니 에너지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활동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충전이 됐을 때 그게 활동으로 강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도구로 사용하실 머니 에너지라는 것이 이 관점에서 작동하는 원리와 그리고 이 관점의 에너지가 고객의 경제 활동을 어떻게 유발시키고 어떻게 된다는 거 예측 가능하게 그걸 통해서 대화를 또 풍부하게 할 수 있고 때로는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가장 기초적인 자격증이 FPA입니다. 에너지를 상담할 수 있는 부분. 다시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무의식의 경제 심리가 경제 활동을 유발시키고 명령을 내리지만 그 단계에 에너지가 생겨야 활동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제 심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가족 및 주변 인물들이 어떻게 돈에 대해서 행위를 하고 돈에 대해서 말을 하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내한테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디어의 영향이잖아요. TV를 보든 어디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시대의 문화적 교류의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이전 같으면은 개미처럼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나가는 열심히 일하는 이런 문화였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고 대박, 일확천금, 빨리 크게라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세계화의 영향이죠. 이전 같으면 폐쇄적인 국경들을 통해서 각자의 어떤 돈에 대한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해서 이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통 유교 문화의 영향인데 위에 지금 부모님 세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전통 유교 문화가 뿌리 있게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도 이게 타고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유교 정신이.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여러분의 돈에 대해서, 경제 활동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전 같으면 직업을 기천을 나눌 때 사농공상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연배가 좀 되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신세대인 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는 뭐냐 그러면 선비사자 한자로 그 다음에 농은 농사, 농부 그 다음 공은 대장장이 예전 같으면 그 다음에 상 이런 장사치 이렇게 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상황 성비가 제일 좋은 것이고 장사치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천한 신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선비처럼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이 벌릴까요? 그렇죠. 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돈에 대해서 좀더 에너제틱하게 움직여줘야 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사농공상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상공농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 다음에 공,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이라든지 기술 이야기죠. 그 다음에 농, 그 다음에 선비.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지금은 경주 최씨 부자처럼 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깨어 있어야 부자가 된다. 그래서 돈은 어떻다고요? 돈하고 좀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돈하고 자꾸 멀어지고 돈은 안 좋다. 많이 가지면 뭐 하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동들이 또 내 주위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이 건강한 게 도대체 뭘까라는 개념에서 지금부터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종교에 얼마나 또 심취하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생활 자체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들이. 저는 참고로 기독교를 다니고 있지만 돈에 대한 부분들에 잘못 인식을 가지게 되면 돈하고 멀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돈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돈을 많이 만들고 잘 나누면 될 것을 아예 처음부터 돈을 멀리하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뒤에도 나중에 뭐 다음 기회에 배울 수도 있겠지만 전문용어로 머니 스크립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사람이 살면서 들어본 돈에 대한 문장들이 나도 모르게 머리에 딱 박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돈은 악이다. 돈은 만악의 근원이 된다. 이런 말들이 어느 날 해석이 잘못되고 내 머리에 딱 자리를 잡아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돈에 적극적일까요? 돈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속성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돈에 대해서 소극적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단어가 나한테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전에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돈은 좋은 존재가 될 것이고 내가 돈을 다루는 능력이 없으면 악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돈에서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가정이
또 문제가 오고 그러면 이 가정에서 돈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악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돌이켜보면 내 안에 경계 심리가 잘못되어 있고 또 그걸 갖다 행동이 나와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돈을 덜 벌게 되고 사업을 하더라도 또 망하게 되고 또 투자를 하더라도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돈이 많더라도 또 나만 지키고 다른 사람하고는 등을 지게 되고 그러면 이게 다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처해진 환경, 그다음에 가치관, 문화, 가문의 문화, 그다음에 종교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또 한 번째는 경험적인 요인들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살면서 돈에 대해서 내가 겪는 사건 사고가 미래의 나의 삶을 또 이게 제한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다 보면 두 번 다시 안 하는 거죠. 아무리 좋게 해더라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내가 져서 평생 빚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면 두 번 다시 빚을 안 지려고 하는 거겠죠. 그건 당연하지만 예를 들어서 빚이라는 게 모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주 건강한 내가 매니지할 수 있는 부분의 이자율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빚이 아닐 수 있는데 사고를 하던 경우에 보면 그렇지만 이 사고를 한번 당해놓으면 그 자체를 자 근처로 가지를 않기 때문에 기회를 잃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경제 심리는 환경으로부터 형성되고 살면서 돈에 대한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을 통해서 또 나한테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행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의 경제 심리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심리의 안에는 네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크게. 첫 번째, 여러분도 같이 따라야 하시는 중요한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돈 버는 마음이 있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쓰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돈 불리는 마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돈을 나누는 마음. 이 네 가지가 보이지 않지만 각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자,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이 마음들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도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 돈 버는 마음. 두 번째가 돈 쓰는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돈 불리는 마음. 네 번째가 돈 나누는 마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풀면 어떻게 되죠? 돈을 많이 벌고 어떠세요? 잘 쓰고 관리하고 남기고 그다음 남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내 통장이 불어나겠죠. 그런데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저수지에 물이 고이듯이 고이면 썩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통장은 불어나고 내 재산은 늘어나는데 사람들의 관계가 악해지는 거죠. 악화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누는 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이 나누기보다는 이 물꼬를 터주는 게 필요한 거죠. 조금씩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물도 살아있고 밖으로 흘러나가는 또 이 물은 또 다른 사람은 또 도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누기는 더 큰 돈을 나한테 오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손을 들어서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해보십시오. 돈을 벌고 그다음에 쓰고 불리고 나누는 이 구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나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반대로 한번 돌려볼까요? 버는 마음에서 바로 나누기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벌자마자 이 나눠버리면 나한테 돈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벌고 잘 나누는 사람은 자기는 너무 좋은 사람이고 밖에서도 이 사람을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어때요? 내면에 내 것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에 있어 부부가 누구 하나가 그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본인은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순서가 있고 원칙이 존재한다는 거죠. 심리 안에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돈 마음, 버는 마음이 건강한가 체크하셔야 되고, 그러면 돈을 잘 벌게 될 것이고, 돈 쓰는 마음이 건강하게 되면 돈을 관리를 잘 할 거예요. 스스로 가계부도 쓰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약하면 안 할 거고 충동매 가소비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투자, 불리는 마음이 강하면 적절한 투자를 하게 되고 포트폴리오를 가지게 되고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키우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게 불리는 마음이 약하게 되면 아예 투자에 도전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위험한 부분들에 집중하게 하는 이 잘못된 마음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누는 마음이 약하면 절대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볼 때 내가 현재 내 행동이 결과들이 안 나오는 부분은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구나. 조금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바꿔야 되죠? 경제 심리는 나 혼자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주위에 영향을 미치고 내 자식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보이지 않게. 그럼 여러분이 자녀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건강한 경제 심리를 가질 때 그때 여러분 자녀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생각, 심리와 활동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 결과를 보니까 심리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본 생각들이 집합이더라고요. 생각. 아까도 그랬잖아요. 생각해도 가치가 믿음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심리가 이 생각들로 뭉쳐져 있는 게 마음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심리로. 그럼 여기 보시면 어때요? 긍정적인 생각들이 많으면 이 전체가 파란 색깔로 바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부정적인 색깔이 많으면 빨간색으로 바뀔 것이고 황색이 많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색깔로 홍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도 돈 버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돈 버는 긍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하면 어때요? 이게 돈 버는 마음이 건강하겠죠. 그런데 이 빨간 마음들이 존재하면 여러분이 돈 버는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하루라도 빨리 일찍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잘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한 번 하면 반드시 끝장을 봐야 돼. 중도에 포기는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주더라도 절대 공짜는 없어. 많은 이런 돈하고 직접적인 인간의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어떻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라는 게 사실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동이 유발되는 게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활동으로 가고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활동으로 가고 이게 보통의 생각들이 이렇게 모이면 비활동적인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중간에 뭐가 생기자 그러면 이 에너지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나한테 오랫동안 유지되고 강하게 자주 생각들이 떠오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꿈과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눈앞에 보게 해주셔야 돼요. 매일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세우면은 눈앞에 보게 계속 외치고 우리가 끊임없이 각성시키려고 노력하는 거는 결국 뭡니까? 원리가 내 내면의 에너지를 키워서 그 목표를 위해서 활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죠?
이 머니 에너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매개체, 이거를 배우기 때문에 이 원리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바로 행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라는 것들이 강렬해지면 강렬해질수록 에너지를 발생하고 그게 강한 행동으로 나간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소득 창출할 때 어떤 생각들로 가득해야 됩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심이고 막 이런 생각도 가득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건강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없으면 어때요? 오히려 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힘들어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면 에너지는 소멸됩니다. 그러면 행동도 안 나가죠. 그 결국 어때요? 우리가 소득 창출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관리하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마음에 돈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나가면 안 돼. 그리고 철저히 계획하고 써야 되겠어.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면, 이런 생각이 가득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계부를 쓸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때요? 아, 귀찮아. 그 뭐 힘들어. 뭐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있으면 뭐 쓰고 살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면 결국은 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관리하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의를 하게 되면 이 원리의 경제 심리와 머니 에너지와 경제 활동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는 것은 결국은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쓰고 돈을 어떻게 불리고 돈을 어떻게 나누는 활동의 결과는 맞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돈 버는 마음이 돈 쓰는 마음이, 돈 벌이는 마음이, 돈 나누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이 상관관계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이게 활동이 건강해지고 이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데는 아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죠. 그렇지만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에너지화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돈 버는 마음이 돈 창출하려는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 돈 관리하는 에너지가 커지고, 그리고 돈 투자 에너지가 커지고, 돈 나누는 에너지가 커질 때, 여기에 대해서 강한, 건강한 활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창출 에너지, 머니 에너지를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MBTI 검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MBTI 검사는 New 플러스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New 플러스 타입의 얼마나 근접한 내 마음을 가지고 있냐를 진단해 보는 또 검사 도구입니다.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요. 이름도 경제심리 성격 검사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거 우리가 심리라고 할 때 그 안에 성격도 존재하고 경제 심리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각 도구들이 심리 검사 도구들이 존재하잖아요. MBTI도 애니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검사 도구가 어느 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MBTI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성격을 본다 그러면 저희는 뭡니까? 이 사람의 경제적인 성격을 보기 때문에 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MBTI 검사를 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러면 부부끼리 돈 때문에 갈등을 한다? 그러면 이 성격을 통해서도 상담이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돈에 대한 갈등은 MBTI라는 것을 도구를 통해서 보는 게 더 정확하고 서로가 어떻게 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어느 것이 건강한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MBTI는 그렇구나.
결국은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벌고 쓰고 불리고 나누는 부분들이 활동하는데, 거기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 사람의 생각, 태도, 신념, 이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테라피를 통해서 건강하게 하는 도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PTI 종합검사는 한마디로 경제 DNA 검사라고도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검사를 하고 나면 부자 DNA를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가난의 DNA가 뭐가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자 DNA는 강하게 하고 가난의 DNA는 어떻게 하면 되죠? 제거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부자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MBTI 경제심리 종합검사의 구성표는 전체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다루는 영역은 아니지만 어디서 지금 우리가 뭐의 에너지가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종합검사는 마인드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이 있다, 타입이 있습니다. 심리 타입.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경제 행동 장애가 도대체 뭐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돈을 벌고 쓰고 불리고 나누기 능력의 지수들이 도대체 학점을 본다면 A, B, C대로 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아까 잠시 설명드렸지만 돈에 대한 문장들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25가지 머니 스크립트를 제시를 하고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진단지를 통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모든 것이 한꺼번에 구분에 대해서 딱 나오게 돼서 자기 객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게 아니라 이 결과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이 내면이 자기 스스로 인식이 되고 여러분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또한 미래가 그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잘못될 거 있으면 지금 현재 고치면 되고 현재가 잘못되는 건 과거의 문제가 존재하니까 그 과거의 문제를 미래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제거하는 작업들이 테라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셋은 꿈과 목표라는 게 있고 삶의 활력, 돈 버는 능력, 계획성, 취미성, 위험 노출도, 사행일체라는 이 항목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전부 다 돈하고 직결되는 영역들입니다. 꿈과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돈을 당기고 그 다음에 삶의 활력이 높을수록 돈을 끌어오는 거라고 돈 버는 능력이 높을수록 당연히 돈을 잘 벌고 계획성 침해성이 높을수록 위험 관리와 돈이 새는 것을 막게 되고 그다음 위험 노출도 돈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실제적인 가치관들이 얼마나 위험 노출인지를 진단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꿈과 목표를 세운 것을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심리의 성격 유형은 우리가 토탈 8가지 기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험가, 자린고비, 사냥꾼, 승배형, 그리고 유아형, 배짱형, 일학, 점검형, 패자형을 가지고 있는데 위에 4개는 우리한테 돈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많이 벌게 하고 돈을 지키게 하고 돈을 키우게 하고 돈에 대해서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게 4가지입니다. 이게 성향이 적어지면 돈의 양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유아형, 배짱형, 일확천금, 패자형들은 우리가 만든 돈을 다 날려버리는 또 돈을 못 벌리게 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들은 위에 있는 이 4가지 속성들은 키워야 되고 위에 있는 4가지 속성들은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이 한 유형으로 나오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섞여 나오는 거죠. 복합 유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형은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을 무념형이라 그래요. 무념형. 그래서 이 부분은 가난의 유형이고요. 또 다 나와요. 모든 이 속성들 다 가진 사람을 우리는 돈키호테인가 그래요. 돈키호테. 이리저리 저돌적으로 가다가 결국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볼 수 있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다 어느 순간 한 방에 더 날리기도 하고 또 벌고 또 계속 이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쪽도 강하고 이쪽도 강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속성끼리 친구를 먹게 되면 행동이 달라지죠. 모험가는 돈을 많이 벌려는 속성이고 사냥꾼은 뭐죠? 투자할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진단을 했더니 모험가하고 사냥꾼의 속성이 강하게 나오더라.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죠? 나는 투자로 돈을 크게 벌 거야. 이렇게 돼 있는, 세팅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유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나는 돈을 투자를 해서 다른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세팅이 돼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솔루션을 주면 이 사람은 억셉트할 확률이 많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솔루션을 주게 되면 절대로 억셉트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이런 심리 상태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렇지만 나는 쉽게 벌고 싶어, 배짱이. 그리고 한꺼번에 빨리 벌고 싶어. 이렇게 되어버리면.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쉽고 편하게 빨리 벌고 싶어. 이게 강해버리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열심히 일을 해라. 조금씩 조금씩 알뜰살뜰 해라. 이 개념이 안 되는 거죠. 왜 마음이 그쪽에 돌아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좋을까요? 그래, 알았어. 쉽게 빨리 돈 버는 방법을 너한테 알려 줄게라고 하게 되면 혹하게 되잖아요. 왜 마음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를 당한다거나 내가 잘못된 선택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여러분들한테 자격을 부여하고 이 도구를 쓰게 하냐 그러면 이 잘못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MBTI 종합심리검사를 다루는 전문가들을 CFT라고 그러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상당히 고난이도에서 전문성을 가지는 자격증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안에 내면을 다 고치고 건강히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장애는 결국 마인드셋과 그다음에 내 안에 있는 심리 유형이 건강하게 되면 이 장애는 절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여기가 앞에서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거는 장애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게 수면에 나오는 장애잖아요. 이건 안 보이는 쪽이고. 그럼 충동음의 가속이, 포주기, 도박이라는 장애와 저장증, 의존증, 가난의 맹세, 일중독, 저섭이라는 게 장애로 나오죠. 근데 검사를 연구 결과는 충동금의 가소비 퍼주기는 어디가 유발시킬까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유아형, 배짱이형의 속성들이 여기를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충동금의 가소비하는 사람은 손발을 묶거나 카드를 뺏거나 절제시키는 부분에 행동을 제약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크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은 본인이 자기 객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유발하는 속성들이 너무 강함을 알고 이것을 감소시키고 제거하는 이 노력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테라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건강에 바꾸는 작업을 하면 결국 뭐가 달라지죠? 돈 버는 능력이 달라지고 돈 쓰는 능력, 관리 능력이 달라지고 돈 벌리는 능력과 돈 나는 능력이 다 제고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 테라피라는 것들이 MBTI 종합 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 결과 상담받고 그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고쳐가고 행동도 변화가 되고 능력을 높여서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조직에 이 네 가지 능력을 키워서 실제적으로 돈의 양이 불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이 이제 경제 테라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종합 검사가 아니라 이거 전문 영역별로 검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 영역별 검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심리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경제 심리 성격 유형은 개인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돈에 대한 마음이 생겨 있는 거죠. 그래서 생김새 모양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긴 모습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모습은 부자로 살고 가난의 모습은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안 되지? 나는 왜 이렇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경제 심리가 모양을 왜곡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그렇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리포트에 펴지고 그다음에 안에 내용물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게 머니 유행이라 그래서 A, B, C, D, E, F, G라는 H라는 것들이 아까 배웠잖아요. 모험가, 자연고비, 사냥꾼, 숭배형, 배제형, 이력증, 배짱이, 가형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어때요? 이 사람은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빨간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그분의 모습이에요. 공유가 안 되었어요. 어? 화면으로는. 한번 공유가 안 됐다고? 네. 다시. 자,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마음이 생겨 있다는 거죠. 모양이. 어떤 형태로든지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생긴 모습대로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의 모습으로 지금 내한테 만들어져 있는 분들은 부자의 삶을 살게 되고, 가난한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런 리포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이는 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파란 선을 기준으로 해서 빨간 선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의 모양이거든요. 마음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A는 모험가예요. B는 자린고비고 C는 사냥꾼이고 D는 숭배형이고 이거는 유아형, 배짱이형, 일확천금형, 배짱인데 이분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투자해서 돈 많이 벌 거야. 그리고 돈을 아껴야 돼.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대신에 이쪽은 뭐예요? 돈에 대해 성숙하고 열심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잖아요. 그죠? 이 왼쪽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밖으로 많이 나갈수록 돈을 많이 벌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생겨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으면 어떨까요? 이쪽으로 커지면. 너는 돈을 많이 벌어서 쉽고 편하게 빨리 돈 벌고 있어. 이게 밖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쪽이 적으면 어때요? 그냥 돈을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부부가 두 사람이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또 어떨까요? 모양이 서로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모양으로 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구나. MBTI는 유형 테스트가 따로 있고, 종합 테스트가 따로 있고, 분야별 테스트가 따로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게 모양인데, 이걸 우리는 유형 검사라고 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모양들이 각각 다르죠. 이거는 이렇게 생겨 있고 2번은 이렇게 막 튀어나와 있고 3번은 이렇게 길쭉하게 튀어나와 있고 이 다이아몬드처럼 나와 있고 여기는 안으로 쏙 들어가 있네요. 여기 부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몇 번이 부자일까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부자라 그러고 이게 부자라 그러고 이게 부자인데 여기서 저기 부자는 하나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부자 그림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이 그림은 뭐냐 그러면 이건 성직자 유행이에요. 돈하고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 이분들은 뭐야? 돈에 대해서 돈이 인생의 전부래요. 돈이 막 사람보다 뭐 가족보다 제일 좋은 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체에 들어가서 돈에 대해서 쉽고 편하게 돈 벌려다가 지금 큰 문제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죠. 크게 투자해서 돈 벌려다가 지금 현재 문제에 빠져갖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긴 게 부자입니다, 부자. 어때요? 이 안으로 쏙 들어갔죠, 엉덩이는. 밖으로 확 빠져나갔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 모습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더라도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는 게 뭡니까? 이게 테라피예요, 테라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의사, 닥터라고 보시면 돼요. 내면을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사람. 이렇게,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유행검사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부자 DNA는 요 네 가지가 부자 DNA다. 무언가는 돈을 벌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자린고비는 안 쓰고 아끼려고 하고, 사냥꾼은 분리하고, 승병은 악착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돈을 뭔가에 강해지면 일 중독이 되고, 자린고비에 강하면 저소비, 물건도 못 버리고, 사냥꾼의 행동이 강하면 뭐에 투자에 빠져가 있어요. 숭배형은 돈을 아예 안 써요. 그러니까 가난한 DNA는 뭐지? 유아형은 돈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충동구매, 가소비, 의존성을 유발시키고, 배짱이는 돈이 세고 또 돈을 못 벌게 되고, 이것도 충동의 가소비, 의존성이 나오는 거죠. 일확천금형은 크게 망하는 거예요. 투기도박하게 되고, 배짱이는 돈으로부터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이 현재 상태는. 그래서 위에 거는 키우고 밑에 거는 제거하는 이게 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은 나한테는 어떤 부자 DNA가 있고 어떤 가난의 DNA인지를 보고 그것을 개선하려면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TV에도 많이 나와요. 이게 누구죠? 김구라고 김민정이가 하여튼 전생연분이 나온 거예요. 이 자체가. 여기 얘기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이, 커플들이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거 아주 부자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서 보잖아요. 김구라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김구라는. 크게 부자가 될 상은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데 관리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다 누군가 다 날려버려. 자기 마누라 다 날려버려.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데 날려버려. 그런데 이 여자분은 크죠. 이 여자분은 공주처럼 살고 싶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공주처럼 살고 싶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이제 붙어 있으면 만약에 진짜 부부라면 어떻게 될까 이제 고민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저 김다솜하고 황영진이라는 커플인데 이 커플들은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저금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투자는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오른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왕자린고비고 이거는 그냥 자린고비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린고비가 왕자린고비 때문에 힘들대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과정은 뭐예요? 둘 다 돈을 벌어서 저축만 하는 거예요. 투자를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이 크지를 못하는 거죠. 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개그맨 김혜선, 스페턴 지기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김혜선이는 열심히 사는데 공격적이잖아. 모험가잖아요. 엄청나게 뛰어다니죠.
근데 이놈은 지키는 사람이에요. 돈은 네가 벌어와라. 내가 지킬게. 지는 배짱이잖아요. 그 어때요? 그러니까 이놈은 놀면서 지키기만 하고 이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벌어오는 거죠.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머니 에너지 테스트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고객들하고 상담할 때도 꼭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MSIG 테스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결국은 MSIG 테스트는 뭐죠? M은 돈을 창출한다는 거예요. 메이킹, 돈을 만드는 에너지. S는 세이빙, 돈을 관리하는 에너지. I는 돈을 투자하는 에너지. G는 돈을 기빙, 나누는 에너지. 요 네 가지를 MSIG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강렬할수록 어때요? 건강하는 거죠? 이게 강렬할수록 쉐이빙을 잘하는 거죠? 강렬할수록 건강한 투자를 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머니 에너지가 메이킹이 약하면 돈을 잘 못 법니다. 이게 세이빙 에너지가 적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객을 딱 검사를 했을 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은 돈을 버는 에너지는 크네. 적극적이고 크네. 이 사람은 세이빙 에너지가 없네. 그럼 당연히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준비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버는 건 되는데. 저 투자, 아이가 없으면 투자 안 합니다. 지위가 없으면 나누지 않아요. 그, 거꾸로 지위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을 만나면 뭘 나한테 많이 줘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리 딱 보고 어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런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에너지를 뺏길 수 있고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면 에너지가 클수록 건강한 활동을 한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MSIG 유형별로 부자가 될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이게 아주 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MSIG가 16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네 가지가 다 건강한 사람을 MSIG라 그러고 이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95%예요. 그 다음에 MSI형은 G가 빠졌잖아요. 기빙 에너지 말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부자 확률이 85%. 그러면 MSG는 뭐가 빠졌죠? I가 빠졌죠? 그 투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MIG는 뭐가 빠졌죠? S가 빠졌죠? 이 사람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SIG는 뭐예요? M이 빠졌죠? 이 메이킹 에너지는 부족한데 나머지 어때요? 저축하고 투자하고 나누는 건 되죠? 그럼 직장인들이 이 정도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때요? M이 없으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네 가지가 다 갖추고 있느냐, 안 그러면 내가 몇 가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다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무슨 행위일까? 지난번에 검사해 봤어요? 검사 안 해본 사람? 소연씨는 해봤습니까? 전화에 계신 소연씨는 했어요? 그럼 여기에 본인이 해당되는 게 있겠죠? 근데 이번에 다시 잘 만들었으니까 검사하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 상담할 때 잘 보시라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지금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뭘 도와줘야 될지 그냥 우리가 매번 가서 보험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풍부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SI는
벌면 나는 투자한다. 저축하고 투자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50%. 그러니까 제일 위에는 부자 확률이 높은 노란색이죠. 골드색이고 밑에는 뭐예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쪽. 밑에부터는 어때요? 회색이죠, 이거는. MG는 40%, SG는 35%, IG는 30%, M은 30%. 밑에는 어때요? 그냥 돈을 막 다른 건 활동 안 하고 있으면 지키는 사람이 부자 될까요? 안 되죠? 뭐 다른 거 다 빼고 무조건 올인하는 거예요, 투자에. 이것도 안 되죠? 돈만 생기면 퍼주는 거예요. 이 나라는 뭐예요? 아무 기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럼 누구 이런 사람 만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고객 만나면 힘듭니다. 힘들고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재밌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뭐 검사는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MSIG는 다 들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빠졌죠? M하고 G가 빠졌죠? 그 이 사람은 뭐다? 저축하고 투자에 집중.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 버는 거에만 집중. 근데 그 다음에 관리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나은 거 안 돼. 이런 사람 있습니다. 맨날 뭐 돈 버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저금하고 나눠주는 사람. 소시민들이에요, 전부 다. 이 사람은 MG는 뭐예요? 돈 벌어서 남 주는 사람. 얼마나 이런 사람 옆에 같이 있으면 많이 얻어먹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S, I, G, 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16가지 유행이다. 갖출수록 확률이 높다. 그죠? 그럼 이걸 알고 있는 사람과 상대방하고의 대화가 되겠죠. 이 내용들을 알게 되면.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유행별로 특징을 만들어 준 거예요. 검사 결과에도 나오는데 MSIG는 아름다운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돈 버는 능력 우수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투자도 하고 있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 잘 나누고 베푼대요. 그러니까 좋은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지 성장에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은 건강한데 자기가 하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직업적으로 이게 건강히 만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MSI는 뭐예요? 이기적이잖아요. 나누질 않으니까. 돈을 만들고 가두고 투자만 하지 내 통장만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나눔은 어떻게 해요? 조금씩 나눠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연습을 해야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나눌 거다 하면 못 나누니 지금부터 조금씩 나눠주는 부분들이 내한테 지위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MSIG로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객 상담할 때 어떻게 되냐? 목표치가 뭐예요? 고객을 MSIG로 가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고객님은 이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될 뿐이에요. 그럼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재무적인 준비도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퍼주기를 해버리니까 뭐가 돼요? 도움도 못 되는 거죠. 퍼주기를 해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도구니까 상담 도구로 아주 좋을 거예요. 그리고 MSG는 당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돈을 벌면 저금만 하고 위험한 투자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쓰지는 않지만 돈을 저금했다가 그래도 남한테 어떻게 해줘?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뒤에 많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따뜻한 사람이다. 근면 성실하고 성과를 내서 근검철학하고 그다음에 부의 축적은 뭐예요? 단순한 안전자산에 치중하면
돈이 크게 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처방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필요하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공유를 시켜 드릴 테니까 이걸 갖다가 자꾸 자기 거를 만들어서 해야 돼. 오프라인 같으면 모여서 내가 실습을 시키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이 줌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MIG 같으면 아, 이런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다음에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쭉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모든 기준이 뭐예요? MSIG에서 뭐가 빠졌지? 그죠? 뭐가 빠졌지? 뭐가 빠졌지? 갈수록 하나밖에 없죠. 갈수록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선은 나은이 되면 절대 안 되겠죠. 개인이. 그럼 일단 집에 가서 오늘부터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자격을 취득하고 이걸 남한테 줄 수 있으면 누구부터 먼저 검사시킬 거예요? 가족 시키세요, 가족. 자녀 시키고 다 해보라고 지금 어떻게 상된지. 자, 그렇게 되는데 MSIG 유형의 부자궁합이 확률표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MSIG가 MSIG를 만나면 부자 될 확률이 뭐예요? 95%예요. MSIG가 MSI를 만나면 부자 될 확률이 90%예요. 자, 그러면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궁합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렇죠. 이 간단한 궁합을 보셔야 돼. 그래도 종합은 안 보더라도. 그럼 이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너안하고 너안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나안을 만나면 안 돼요, 아무도. 이게 빨간 이쪽을 만나면 안 된다고, 이게.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어. 50% 이상 넘는 거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70% 이상이 되는 요쪽이 이제 건강하다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 데이터 보니까 어때요? 재밌잖아요, 그죠? 그냥 마구잡이로 한 게 아니에요. 아주 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아시면 어때요? 설명이 아주 과학적이고 좋잖아요, 고객들한테도.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도 검사하게 되면 당신의 부자 될 확률이 얼마라고 탁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머니 에너지 매니저로 등록이 돼야 돼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매니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FPA 등록 링크 발송을 지금 장경혜 그 코치가 보내는데 등록하셨나요, 다? 링크에다가 지금 다 채웠어요, 내용을.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승인을 내려주면 그때부터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신 분, 안 하신 분 있으세요? 안 하신 분 확인하세요. 조금 내용을 채워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개별로 승인을 내려주면 그때부터 본인이 등록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카톡을 열어셔가지고 본인한테 이걸 쳐보세요. 본인한테 카톡을 쳐보라고. 그럼 여기에 만들어지는가 보세요. app.mpti.co.kr 슬래시 매니저라고 본인 카톡에다가 본인한테 문자를 써보세요. 핸드폰으로 지금 해보세요. 이게 형성이 되는지, 생성이 되는지. 앱. 여기 이 부분 app.mpti.co.kr 슬래시 manager 되나요? 소연 씨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걸 클릭하면 요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 하면.
그러면 이 클릭을 하게 되면 요 화면이 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로그인이 안 될 거예요. 이 교육 끝나면 제가 이게 승인을 내려줄 테니 그때 로그인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해서 로그인하게 되면 이 화면이 됩니다. 이 화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유효 기간이 여러분들이 한 달 거를 구매하시면 한 달 기간 동안에 며칠 남았다가 나오고 지금 그 검사에 남은 횟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충전하고 결제하기를 하시면 그게 50건에 한 1개월에 얼마, 그 다음에 얼마 이렇게 쭉 돼요. 옵션 중에 선택해서 결제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보낼 수 있는 URL 카피할 수 있는 횟수가 지금 나와 있고, 근데 개인 한 명에 보내려고 그러면 여기서 URL을 카피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안 그러면 단체 카톡 있잖아요. 단체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인원수만큼 넣고 이 URL을 하나만 올려줘도 그 사람들이 다 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만큼 카운팅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보낼 수 없잖아요. 100개를 어떻게 보내요? 그렇죠? 단체는 요 하나의 카피를 가지고 100명한테 보낼 수 있다는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되면 고객이 URL을 보냈으니까 검사하고 나면 고객 검사 후에 결과는 고객 DB로 여기에 저장이 되고, 그 중에서 고객이 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은 상담 DB에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기를 여기서 하면 되고, 결제한 내역들은 여기 보이게 되고, 검사 URL을 보낸 내역들도 여기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보냈는지. 그리고 나서 고객 DB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이 보낸 고객들이 검사한 이 데이터가 싹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게 보니까 날짜, 이름, 핸드폰, 나이, 성별, 기혼, 미혼, 급여, 그리고 결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결과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고객의 결과예요, 이게. 그럼 방금 배웠죠? 아, 이 사람은 MSI 행위네? 그 지위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지금까지 검사한 사람이 14,000명, 14,347명 중에서 6,595등이래요. 에너지 크기가. 그래서 100명으로 치면 46등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70세까지 46을 벌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 여기 밑에 보면 요렇게 보이잖아요. 나머지는 MSI는 높은데 G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뭐예요? 확률이 얼마요? 85%.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고객이 어떤 성향인지 알 수 있고, 요게 보이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현재 이 부분은 재정적인 준비 상태가 자녀 결혼 자금이 안 돼 있고, 자녀 교육 자금이 지금 안 돼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사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요 보면은 이 사람이 만나면 되고 안 되면 여기까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해석할 수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방금 이야기했지만 많이 보내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많으면 좋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은 매니저만 보는 거예요. 매니저만. 그 고객한테는 안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상담 신청 DB를 또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저는 상담이 필요해요라고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 핸드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이 구조가 돼요. 바로 전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고객이 검사하기인데 고객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방금처럼 URL을 복사해서 고객 한 명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면 그 사람은 그 URL을 타고 검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아까 여러분 고객 DB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명이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 이 칸을 활용하셔가지고 인원수만큼 넣고
복사를 해서 그 단체 카톡방이라든지 거기다 공유해버리면 여러 사람이 그 숫자만큼 공유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고객은 여러분이 보냈으니까 여기에 뜰 겁니다. 고객한테는. 그럼 고객이 클릭을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선물을 줬기 때문에 자동 검사가 가능해요. 자기는 결제 없이.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시중에 10,000원짜리를 그냥 선물하신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현재 나이와 그리고 앞으로 은퇴 나이, 현재 급여, 남자, 여자의 성별, 그리고 정보 동의까지도 다 받고 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하고 저장하게 하게 되면 고객한테는 이렇게 떠요. 자기가 어떤 유형이고, 그 다음 부자 될 확률이 어떻고, 만나면 되는 유형 순위가 나오고, 그 밑에 이게 뜹니다. 이게 검사 한번 해봐. 이게 뭔데? 부자 될 수 있는 확인한 거. 그래서 테스트 주위 아는 사람한테 테스트 링크 복사해서 자기도 보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면은 여러분한테는 이제 아까 데이터에 안 보이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의 궁합은 자기 파트너가 되든지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검사를 하게 되면. 그럼 나는 MSIG 유형인데 너는 무슨 유형이니? 물어보면 여기 딱 집어넣으면 어때요? 이처럼 MIG래요, 그 사람. 그럼 MIG를 하고 이 검사 시작을 눌러버리면 요 결과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액티브가 빰빰하게 튀어나오거든요. 재밌어요, 이게. 그럼 두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뜬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가 내려요. 안 좋을 경우에.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고객이 재미있게 느끼고 유익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상담도 하게 되고 여러분한테는 또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이런 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일단은 전부 다 나머지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실습을 통해서 지금 하면 되는데 저하고 좀 어그로 보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더 공유를 좀 하시죠. 수현 씨 어때요? 응? 어때요? 네, 재밌어요. 잘 안 들리는데. 재밌게 들었어요? 어디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망 고객이 되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유익한 거예요. MBTI 연구원에서 주는 아주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걸 주는 거잖아요. 그럼 저기 받아보는 순간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가망 고객을 유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어프로치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같은 컨텐츠가 아니라 또 다른 접근과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하시면 이걸 또 카톡에서 같이 하면서 답을 내가면서 같이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또 도울 용의는 많으니까 또 일기잖아요. 일기를 좀 성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좀 해주기를 바래요. 근데 전부 다 뭐 얼굴이 안 보이니까 뭐 내가 말도 못해. 우리 소연 씨만 내가 특별한 선물을 줘야 되겠네? 열심히 하시니까. 그리고 소연 씨 잘하셔가지고 주위 있는 사람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도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 어렵잖아. 이 고객한테 뭐 500원 가지고 선물할 수 있는 건데 뭐 얼마 좋아요. 그죠? 나머지 분들은 듣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경 씨도 그렇고 우리 수혜 씨는 보이지도 않고 영원 씨도 뭐 있는지 없는지 뭐 알 수가 없네. 영원 씨는 이번에 자격증에 번호 넘버 원으로 제가 드렸는데 1열번을 1번을 드렸는구만.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이 제가 지금 매뉴얼을 드렸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면서 우리 장경희 코치님하고 실제 익숙히 하는 그 과정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필요하면 뭐 추가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열려 있으니까 우리 장경희 코치님하고 다 상의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나가지 마시고요. 제가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 박사님 이거 줌 링크 저장 종료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사님 나가주세요. 지금 이거 지금 작성하신 분이 지금 김소연님까지 하셨을까요? 아, 그럼 세 번 하신 거네요. 그죠? 그러면 김효선님, 아, 등록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안 하신 분은 없으신 건가요? 다 하신 걸로 되시면 지금 바로 지금 박사님께 이거 지금 바로 등록하는 거 절차 신청할게요. 지금 단톡방으로 제가 지금 초대해 드렸거든요. 단톡방 들어오시면 오늘 이거 등록되는 거 절차 안내 드릴 거고요. 그거 하시는 분들이 안에서 오늘 이 과정에 대한 자격증 저희가 원래 실제로 만나면 드리고 하면 좋은데 이 단톡방으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김수혜 이사님이 중간에서 안내해 드릴 거고 또 제 개인적인 번호도 올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 톡을 주시면 제가 안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30분 이내로 이게 등록이 완료가 될 거고, 이거를 할 때 링크 복사하는 게 있어요. URL 복사하는 게 있거든요. 단톡방엔 안 되고 1대1로 한 사람한테 한 건씩만 갈 수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고객이 볼 수 있는 내용이 다르고, 저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 내용을 공유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보시면서 숙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좀 주말 동안 한 10건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건 정도 해보신 분들은 톡방에 인증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혹시? 다들 바쁘시고 일하시면서 하시다 보니까 일부러 조금 수업 참여를 더 많으신 분들 있으면 4시간으로 잡았는데 조금 더 빨리 끝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거로 지금 약간 주문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단톡방으로 해서 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저한테 톡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게 해주시면 돼요.